태양계 밖에서 날아온 거대한 외계 행성 AMC는 처음엔 인류의 새로운 희망처럼 보였다. 지구와 비슷한 크기, 얼음 아래 존재할지도 모르는 물, 그리고 골디락스 존에 안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궤도까지 모든 조건은 완벽해 보였다. 전 세계는 AMC를 제2의 지구라고 불렀고 인류는 마침내 새로운 고향을 발견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AMC가 태양을 사이에 둔 지구의 정반대편 궤도에 도착한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AMC 주변을 돌던 인공위성과 탐사선들이 하나둘 침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AMC의 어두운 표면 위에서 정체불명의 빛들이 떠올랐다. 그 빛들은 자연적으로 튀어나온 암석도 해성도 운석도 아니었다. 그것들은 스스로 움직이는 무언가였고 정확히 지구를 향해 오고 있었다. 그제야 인류는 깨달았다. AMC는 비어있는 행성이 아니었다. 우리가 새로운 세계라고 믿었던 그곳에는 이미 주인이 있었다. 그리고 그 주인들이 드디어 지구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지구 대기권 아래로 내려온 AMC의 소형 우주선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목격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 마치 우리가 어디까지 반응하는지 확인하듯 대도시와 바다와 극지방을 가리지 않고 지구 전역을 관찰했다. AMC의 소형 우주선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이동했다. 그러나 관측 대상 위에 도착하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하늘 한가운데 정지했다. 어떤 우주선은 대도시 상공에 떠 있었고 어떤 우주선은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목격되었다. 심지어 남극 기지 상공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비행체가 관측되었다. 전 세계는 즉시 비상상태에 들어갔다. 각국의 관측소와 군사 위성은 모든 장비를 그 비행체들에게 집중했다. 그리고 인류는 교신을 시도했다. 수학신호, 전파 메시지, 빛의 전멸, 그리고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된 인류의 인사말 등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그들에게 말을 걸었다. 그러나 어떤 응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침묵했다. 지구를 공격하지도 않았다. 그저 하늘 위에 멈춰 우리를 관찰할 뿐이었다. 침묵은 더 깊은 공포를 불러왔다. 군사 전문가들은 그들이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이용해 지구의 방어 체계와 주요 시설을 정찰하고 있을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들의 분석이 맞다면 공격은 지금 당장 시작되지 않았을 뿐 언젠가는 반드시 시작될 것이다. 문제는 지구의 어떤 전투기도 그들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점이었다. 대기권 안에서는 추적조차 어려웠고 대기권 밖에서는 대응 수단이 거의 없었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순간은 그들이 관측을 위해 한 장소에 정지해 있을 때뿐이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그 순간을 노려 기습 공격을 감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행체가 정지한 위치 주변으로 수십 발의 장거리 미사일과 고고도 유격체를 동시에 발사한다면 작은 피해라도 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의견이었다. 명중률은 낮았고 성공 가능성도 불확실했다. 하지만 인류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각국은 그 작전을 승인했다. 그것은 인류가 AMC 문명을 향해 준비한 첫 번째 반격이었다. 작전명은 스카이넷이었다. 하늘에 그물을 펼치듯 AMC의 소형 우주선을 포위해 격추한다는 의미였다. 목표는 대서양 상공에 정지해 있던 AMC의 소형 우주선 한 대였다. 그 비행체는 이미 9시간 넘게 같은 위치에 멈춰 있었다. 아무런 공격도 하지 않았고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았다. 그저 하늘 위에 떠서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작전이 시작되자 각국의 최신 전투기들이 동시에 이륙했다. 스텔스 전투기와 고고도 유격기 그리고 무인 전투 드론까지 동원되었다. 위성망은 목표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고 모든 데이터는 통합작전실로 전송되었다. 인류가 가진 하늘의 무기가 그날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였다. 처음 몇 분 동안 작전은 완벽해 보였다. AMC의 우주선은 도망치지 않았다. 속도를 높이거나 고도를 바꾸지도 않았다. 마치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수십 대의 전투기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 떠 있었다. 그 모습은 오히려 인류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어쩌면 저들도 완벽하지 않을지 모른다. 어쩌면 멈춰있는 순간만큼은 공격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런 기대 속에서 스카이네트 작전의 첫 번째 공격 명령이 내려졌다. 수십 발의 장거리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올랐다. 전투기들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목표를 향해 접근했다. 미사일의 궤적은 AMC의 소형 우주선을 중심으로 거대한 원을 그리듯 좁혀졌다. 작전실 화면에는 명중까지 남은 시간이 표시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미사일이 목표에 도달했다. 하늘 전체가 하얀 섬광으로 뒤덮였다. 폭발의 충격파가 구름을 밀어냈고 대서양 상공에는 거대한 불꽃이 피어올랐다. 작전실에서는 잠시 환호가 터져나왔다. 인류가 처음으로 AMC의 비행체를 공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환호는 오래가지 못했다. 연기가 거치자 AMC의 소형 우주선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비행체 주변에는 투명한 막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희미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미사일은 분명히 명중했다. 하지만 표면에는 흠집 하나 보이지 않았다. 폭발은 비행체에 닿았지만 전혀 영향이 없었다. 우리가 영화 속에서나 상상하던 완벽한 방어 장치가 실제로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 순간 전투기 조종사들은 두 번째 공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AMC의 소형 우주선은 그들에게 기다릴 시간을 주지 않았다. 비행체 표면에서 빛이 번쩍인 것은 단 한순간이었다. 그 직후 가장 가까이 접근하던 전투기 한 대가 공중에서 사라졌다. 폭발음도 거의 들리지 않았다. 기체가 파괴된 것이 아니라 마치 하늘에서 지워진 것처럼 보였다. 곧이어 두 번째 전투기, 세 번째 전투기, 그리고 무인 전투 드론들이 차례로 신호를 잃었다. 작전실의 화면에서는 아군 식별 표시가 하나씩 꺼져갔다. AMC 소형 우주선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하늘 한가운데 정지한 채 주변의 모든 위협을 제거하고 있었다. 전투기 편대는 후퇴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후방으로 기술을 돌린 전투기들마저 몇 초 만에 사라졌다. 조종사들의 마지막 교시는 대부분 비명조차 되지 못했다. 스카이넷 작전은 시작된 지 40분 만에 완전히 실패했다. 인류가 준비한 첫 번째 반격은 AMC의 소형 우주선의 작은 흠집 하나 남기지 못했다. 반대로 인류는 그날 하늘을 잃었다. 그 전투 이후 AMC의 비행체들은 처음으로 움직임을 바꾸었다. 전투기, 정찰기, 군사드론, 그리고 우주 발사체까지 하늘에 올라오는 모든 것은 공격 대상 목표가 되었다. 심지어 민간 여객기 한 대가 태평양 상공에서 신호를 잃었다. 그 비행기는 AMC의 소형 우주선에 접근하지도 않았다. 무기를 싣고 있지도 않았다. 그러나 AMC의 기준에서는 그것도 하늘에 떠있는 비행체였다. 그리고 하늘에 떠있는 모든 것은 잠재적 위협으로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그날 이후 인류는 처음으로 지구의 하늘이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공항은 폐쇄되었고 전투기는 경납고 안에 갇혔으며 우주발사장의 모든 카운트다운은 멈춰섰다. 하늘로 올라가는 모든 것이 공격 대상이 된 이상 인류가 할 수 있는 일은 지상에 남아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AMC의 우주선들은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다. 도시를 폭격하거나 군중을 향해 무기를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정부 청사나 발전소를 파괴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오직 하늘로 올라오는 것들만 제거했다. 그래서 인류는 더 깊은 혼란에 빠졌다. 만약 그들이 침략자라면 왜 지상을 공격하지 않는 것인가? 만약 그들이 평화적인 존재라면 왜 하늘에 오른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인가? 전 세계의 전문가들은 이유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다음과 같은 가설들이 설득력을 얻었다. 첫 번째 가설은 그들이 지구를 점령하기 전 마지막 정찰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저항 능력은 측정했고 이제 본격적인 공격 시점을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가설은 지구의 생태계를 보존한 채 인간 문명만 제거가 목적이라는 것이다. 그들의 강력 공격 한 번에 지구의 생태계가 멸망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아주 소수의 과학자들은 완전히 다른 가능성을 제기했다. 어쩌면 그들은 지구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가설이었다. 하지만 그 의견은 곧바로 묻혀버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가설은 너무 말이 되지 않았다. 저들이 태양계까지 와서 지구 상공을 맴돌고 있다면 목적지는 당연히 지구일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며칠 뒤 그 모든 가설은 의미를 잃었다. 인류가 바라봐야 할 곳은 지구의 하늘이 아니었다. 처음 이상 현상을 발견한 것은 태양 관측소였다. 태양의 가장자리 근처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그림자가 관측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태양 표면에 나타난 거대한 흑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흑점이 아니었다. 그림자는 태양 표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 앞쪽의 우주 공간에 떠 있었다. 관측 장비의 오류일 가능성도 제기되었지만 몇 시간 뒤 전 세계의 태양 관측소가 같은 결과를 보고했다. 태양 옆에 무언가가 나타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작은 검은 점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점은 점점 넓어졌다. 태양 옆에 거대한 검은 거울들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것들은 태양을 향해 천천히 벌어지는 검은 꽃잎 같았다. 하나가 아니었다. 수십 개였다. 검은 구조물들은 태양 주변에 일정한 간격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문제는 그 거울들이 태양빛을 반사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것들은 빛을 되돌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빨아들이고 있었다.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던 빛과 열이 더 이상 사방으로 고르게 퍼지지 않았다. 빛은 보이지 않는 강물처럼 한쪽 방향으로 휘어지고 있었다. 그 방향 끝에는 AMC가 있었다. 그제야 우리는 아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구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AMC의 우주선들이 지상을 공격하지 않았던 이유도, 도시를 점령하지 않았던 이유도, 하늘만 봉쇄했던 이유도 그들의 목적은 처음부터 태양이었다. 이후 태양의 밝기는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림자는 흐릿해졌고 도시의 자동 조명은 낮에도 켜지기 시작했다. 태양광 발전소의 출력은 하루가 다르게 떨어졌고 농작물은 빛을 잃었으며 바다는 서서히 식어갔다. 며칠 만에 태양에서 지구로 도달하는 에너지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태양 복사량은 원래의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다. 태양은 여전히 하늘에 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태양처럼 보이지 않았다. 태양의 빛이 검은 거울들에게 빨려 들어가는 모습은 이제 사람들의 맨눈으로도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빛을 잃어가는 거대한 불씨처럼 보였다. 인류는 지상에 갇힌 채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이 결국 우리를 공격하거나 지배하려 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은 인간의 착각이었다. 그들은 우리를 보고 있었지만 우리를 목표로 삼고 있지는 않았다.
우리는 태양이라는 거대한 에너지원 옆에 있었던 작은 방해물일 뿐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착각에 빠져있던 우리는 더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행성 AMC 한쪽에 식어있던 화산지대 부근에서 다시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뜨거운 열기가 관측되었고 거대한 검은 연기가 우주 밖으로 배출되었다. 그 모습은 마치 태양의 에너지를 모두 흡수하고 나면 태양계를 떠나기 위해 시동을 거는 모습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인류는 깨달았다. AMC는 태양계에 정착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태양계는 다음 항성계로 떠나는 중간 지점일 뿐이었다. 그들에게 태양은 또 다른 여행을 위한 일회용 연료일 뿐이었다.